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지난 9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 항만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 제안을 위해 인천 항만발전협의회, 인천 항운노조, 또 인천 경실련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항만 민영화 정책은 물론 항만 개발 관련 여러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송원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기관시설인 일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민영화 정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 뭐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국민들이 아시는 바처럼 공항은 국가기관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민영화를 막았습니다. 예. 그런데 현 정부와 정치권이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또 하나의 국가기관시설인 항만을 민영화해버렸습니다. 항만법을 개정해서 일종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토지 소유권과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장해 준 겁니다. 문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은 항만 물류단지 조성 및 물류기업 유치보다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개발 및 투기성 분양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천 신항 및 항만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항만 배후단지가 민간 개발되면 본래의 조성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우리나라는 항만 국유제를 채택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일종 항만 배후단지 등 이 항만 시설에 대한 민간의 소유권 취득, 그리고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가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까, 이게? 예,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민영화의 물꼬를 터준 겁니다. 2019년 김영춘 해수부 장관 시절에 토지 매도 청구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다음 해인 2020년 현 문성혁 장관 시절에 항만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결국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 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다는 항만법의 근간을 해체하고 항만 민영화를 할 수 있게 항만법을 개약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 특히 이제 인천항은 지역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상시 준설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는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선박의 항로를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라는 의미에서 항로 유지 준설이라고 하는데 어느 항만이나 부두, 항만 배후단지 등의 항만시설 개발 및 유지를 위해 엄청난 정부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의 한계로 적기 재정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2000년 초부터 부산, 광양, 인천 등의 주요 무역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예. 항만공사는 항만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장형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재정 투자가 요구되는 항만의 적기 개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에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의 각종 항만 개발 사업은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이 견지돼야 인천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저 김성원 사무처장께서는 지난 그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렇지만은 평소에 그 해양수산부의 항만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 항만 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부지 임대료가 상승해서 다른 항만 대비해 인천 신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게다가 국가 재산으로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특혜 토목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반국가적 항만 행정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특히나 항만공사라는 대안이 엄연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건설 업체들과 짬짬이해서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기였다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예.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그 현재 여야 대선 후보 진영에서도 이른바 특별 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대한 공약이 또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해수부의 현장 상황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천 항만공사와 같이 인천만의 특수한 문제를 다루는 공기업은 이양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인천시당도 지방해양수산청 등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을 약속했습니다. 해수부가 해양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이 자리 만들기에 몰두한다는 심사의 비판 여론이 제기되니까 대선 후보 진영에서 이를 반영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이기복 인천 항만발전협의회 회장은 인천 항만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제안을 한 건가요? 예,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항로를 운행하는 선사들의 해운 운임 합의를 불법 담합으로 보고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네. 국적선사들은 글로벌 자유경쟁 체제에 편입된 해운 산업의 특수성을 모르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항발전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해운법 개정 및 과징금 부과조치 취소를 도와달라고 요구했고요. 예. 두 번째 제안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 안산 구간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최두영 인천항운노조 위원장, 인천항운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 인천에 좀 쟁점이 되는 게 인천 내항 재개발인데 네. 이재명 후보가 인천 내항 저밀도 공공재생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 네. 인천 내항과 인천 신항이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역할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각계각층의 그 인천 항만 관련 의견들에 대해서 유동수 인천시 당원 인천시당 위원장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우선 해운 운임 담합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선사 간 분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말했고 네. 항만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신항 1종 항만 배후단지의 추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막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에 인천 정치권이 대선 공약 관련해서 이러한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분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또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힘차게 행진하고 계시죠? 그런데 출근길에 뉴스가 궁금하시다고요? 우리 지역의 이슈와 그 속내를 듣고 싶으시다고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의 채널을 맞춰주세요. 저는 저녁 6시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MC 장수정입니다. 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값을 부여해 가치를 갖게 만든 디지털 증서.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설명하는 말인데요. 쉽지 않은 개념이어서 그런지 뭐 사기처럼 보인다, 뭐 거품이다 하는 그런 반응도 없지 않지만요. 이미 신기술의 대세가 된 듯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IT조선 유진상 기자 연결을 좀 해서 관련 내용을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상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뉴스를 보면요. 네. 이 NFT 작품이